자,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는 4월 18일에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2명을 지명을 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새로운 분들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과연 권한대행이 이 사람들을 지명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어요. 일단 월권이다, 위헌이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데 이 법적 정치적으로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일단 그 상식이 어긋나죠. 네. 왜냐하면 12월 달에 국회 추천목 3사람을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그건 요식행위잖아요. 그걸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탄핵소추까지 됐고 물론 그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 다음날 탄핵소추가 돼서 파면 사유까지는 안 된다라고 보는 다수 의견 때문에 살아 돌아왔습니다만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권한대행이라 네. 그 험제 임명 같은 그 적극적 권한 행사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네.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래서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대통령 몫이라고 아니 여전히 권한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앞뒤가 전혀 안 맞아.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네. 근데 왜 이런 억지를 부리느냐. 네. 근데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사람이 누가 봐도 그중에 한 사람은 윤석열 사람이에요. 40년직이라면서요. 46년직이라고 46년직이. 하죠. 왜냐하면 79학번 동기니까 대학 네. 동기에다가 뭐 연수원 동기에다가 아니 뭐 인연이 좀 깊은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이분이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예. 네. 아니 근데 불과 엊그저께 파면당한 전 대통령인데 여전히 인사에 영향을 끼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제가 몇 잔 마신 게 네. 너무 열받아갖고 술 안 먹고는 안 되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 보면 억지와 몰상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네. 여전히. 설마 뭐 대행이 지명하겠어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설마가 진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딱 드는 예감 뉴스를 딱 듣는 순간 내란 종식이 안 됐구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내란 종식이 안 됐다라는 게 힘을 받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오늘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 행위여서 권한 대행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목 3인의 임명권 행사까지 행사하는 것은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설이다. 네. 중앙일보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헌법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컨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렇군요. 국내 유수의 헌법학자들이 이제 쓴 거잖아요. 네. 다수설이에요, 이거. 아주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그런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거를. 사실 선례도 없었고요. 이제까지. 선례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황교안 총리 때 네. 갑자기 누구 권한대행. 박한철 헌재소장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 이유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은 피의자예요. 경찰 조사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12월 4일에 소위 말해서 안가회동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그중에서 이상민은 비화폰을 썼고 네. 나머지 3명은 비화폰이 없었는데 다음날 다 휴대전화 다 교체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임명을 할 수가 있냐. 임명권 자체 행사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완규를 할 수가 있느냐. 지금 피의자를. 네네. 이게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박탈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더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3년이 안 지났으면 안 돼요. 네. 근데 당원이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주장이 엇갈리는데 TV조선에서는 당원이었던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다른 데서는 또 나와서 이거는
국힘에서 확인해줘야 돼요. 확인 안 해주면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국힘. 네. 당원 명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왕규를 임명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 이왕규가. 네. 짧게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지금 윤석열 그 친윤들이 얘기하는 체제전쟁이에요, 체제전쟁. 네. 맨날 체제전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 주사파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헌법재판관이 6년이잖아요. 앞으로 웬만한 거는 지금 법기술자들이 다 헌재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 네. 헌재에서 싸우겠다라는 거고 가장 발등의 불은 정권 교체가 되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게 지금 6명 이상이 그거 동의하면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거든요. 그거 막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네. 다른 걸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예. 아까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뜻까지 그러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왕규가 아니더라도 국힘의 어떤 의중을 반영해 줄 사람은 있어요. 솔직히. 없겠어요?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뭐 법조인들이 있을 텐데. 근데 왜 하필 이왕규여야 됐느냐. 게다가 지금 피해자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윤석열 의중이 안 들어갔다고 벌써 한덕수는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이완규 처장이 공수처로부터 고발돼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헌재 재판관이야 뭐 면책특권이나 불소추 특권 같은 게 없으니까 네. 수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기소도 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어떤 면에서는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구조상은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사법기구죠. 대법원은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게 법률적인 쟁점을 다룬다고 하면 헌재는 정치 문제를 사법적으로 다루는 곳인데 네. 거기 구성원인 9명 중에 1명이 조사받으러 다니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기소돼서 일반 법원에 재판받으러 다닌다. 네, 그러게요. 아니 이게 정말 모양이 너무 빠지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건 정상국가가 아닌 거지. 근데 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딴 사람도 아니고 엊그저께 파면당한 대통령의 베프야.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정상국가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저는 윤석열이란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국힘도 뭐 포기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제정신이라면 네. 본인이 끝끝내 사양하고 고사했어야지. 근데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전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의사가 막 드러나던데요. 막 이게 마음이 드러나더라고요. 나 네. 헌재 재판관가 사실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은요 임기가 대통령보다 더 길어요. 그러네요. 대통령은 5년 임기지만 헌재 재판관은 6년 임기예요. 맞아요. 이번에 만약에 임명이 되면 6월 3일 날 뽑히는 대통령보다 임기가 거의 1년 가까이 더 길어요. 그러네요. 네. 차차기 정부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흑심을 마구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터뷰에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도 문제, 그 다음에 지명한 사람도 문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너무 오버한 것 같다 이러고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는 아예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안 열려도 기간 지나면 그냥 임명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하는 거로 봐서는 워낙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네. 사실은 마은혁 후보자도 이번에 핑계김에 임명한 거지
만약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없었다고 하면 끝까지 임명 안 했을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막무가내예요. 네. 법이고 뭐고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30일이 좀 넘게 지나가면 임명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 한 40일 가까이 되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단계별로 좀 지나면 임명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던데 근데 정말 그 기간이 도과돼서 임명하는 시점쯤 되면 네. 다음 대통령 선출이 한 2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20일 있으면 진짜 임명권자가 나와. 네. 근데 그 20일 전에 알박기를 그렇게 세게 한다고? 이 너무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할 것 같긴 해. 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네. 이제 규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은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면은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된다. 이게 이제 6조 2항이고요. 네. 기간 내에 청문회를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네. 이게 6조 3항이고요.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임명할 수 있다. 이게 6조 4항이에요. 그러면 20일, 10일 하면 30일. 네. 30일 딱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탄핵해야죠. 한덕수를 네. 임명 못하게. 아니 만약 우현식 국회의장이 접수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접수를 안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접수를 안 하면은 20일 내에 심사를 마쳐야 된다라는 게 이게 효력이 없는 것인가? 네. 그러면 아니면은 그냥 그거가 뭐 됐든 뭐가 됐든 20일 내가 지나면은 또 다시 10일 또 다시 넘겨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네. 또 따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안 받겠다라는 접수를 안 하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걸로 해야 되는 거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꼼수를 쓰니까 이거를 최대한 또 법을 해석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냥 네. 난장판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권한쟁의 심판 1번. 근데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회가 권한을 침해당한 게 아니라 네. 차기 대통령이 침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권한적인 심판을 걸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이게 네. 좀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럼 차기 대통령이 누군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당선이 돼서 보면은 이미 이 사람은 임명이 돼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근데 국회는 건다는 거고 권한적인 심판을.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처분 신청. 네.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오면 일주일 안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이제 퇴임 문영배 이미선 퇴임하기 전에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맘만 먹으면은 뭐 그러니까 이거에 좀 많이 기대해봐야 되는 것 같고 안 네. 되면은 얘기했듯이 한덕수 탄핵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최상목 또 임명한다. 최상목 탄핵하고 주탄핵 이제 얘기했던 대선 관리 누가 합니까? 국무위원 10명 탄핵 이제 그러면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가 통일부 장관 네. 문화부 장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보훈부 장관까지 이제 다 탄핵해야 하면은 이제 뭐 국회의장이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영화에서 나오는 지정 생존자 생존자, 같은 그러게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이제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왜죠? 출마하려고. 아 정말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명분이 없잖아요. 네. 대선 관리하고 뭐 이거 그야말로 2달 동안은 관리하라고 맡겨놨는데 본인이 이 직을 던져야 출마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을 비롯한 그 지금은 여야당의 개념이 그러게요. 없어졌으니까 여야 개념이 없으니까. 주요 정당이 네. 탄핵 소추하겠다고 하면 탄핵 소추를 당하기 직전에 그 핑계로 그만두고. 사퇴해버리고 나 대선 출마할래. 그러면 이제 탄핵 소추를 저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나는 사퇴한 거야. 뭐 이러면서 권한대행직을 내팽개치고 대선 출마한다는 비난도 좀 피해갈 수가 있고. 명분을 얻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저 양반이 대선 출마하려고 일부러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완규
처장을 지명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추대론이 막 이제 나오고 있고 그 중진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기사 나온 걸 보니까 거절했다. 그리고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뭐 간부들한테 얘기했다라는 거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찾아가서 뭐 탄핵 핑계김에 탄핵이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그만두고 대선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거절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럼 거짓말인 거예요? 김문수 장관도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 없다 그랬는데 오늘 출마 선언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다. 그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건데요. 뭐 자, 한덕수 총리 진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 낮게 보고요. 그래요. 예,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누군가 추대론이 나오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을 추대를 하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한동훈이 인정할까? 오세훈이 인정할까? 인정 안 홍준표가 하겠죠. 경선 거쳐라. 뭔 소리냐. 경선을 못 통과해요. 한덕수를 누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문재인 정부 때 들이받고 뭐 이런 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잖아요. 뭐가 됐든 국힘 입장에서 보기에 잘 들이받게 생겼네. 네. 적폐청산 반대로 잘하게 생겼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용병으로 뽑은 거잖아요. 한독수는 매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니 80이신 분인데 네, 연세가 많으시다. 연세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도 출마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다가 이제 중도에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주장을 하냐면은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지금 대선 후보가 질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나오든. 근데 그 사람이 그대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당권 장악을 조직을. 할 수 있다. 근데 가장 당권을 장악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한덕수인 거야. 아, 너무 그렇군요. 고령이시라서. 네. 그리고 당내 기반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추대는 해줄게. 그런데 떨어지면은 우리한테 당권 내놔. 딱 이거예요. 그래서 한덕수는 본인도 알 겁니다. 자기가 여기 완벽하게 추대하는 게 아니면은 대선 그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갈 거예요, 한덕수는. 당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군요. 도구죠. 아니, 보니까. 윤상현이나 그 딱 윤석열한테 충성 맹세한 딱 그 그룹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아니 저도 뭐 반드시 출마할 거다 뭐 이건 아닌데 네.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첫 번째 가능성은 윤상현 의원이 역시 열심히 바람 잡는 거로 봐서 역시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누굴 찍어서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추대 얘기도 나오는 거죠. 네. 사실은 그게 국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는 저는 초도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밀고 있는 밀기로 했을 가능성이 하나 존재하는 거지. 네. 그래서 한덕수의 출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요새 여론조사 이렇게 보니까 국힘 지지층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1위가 누가 나오냐면 김문수 장관. 네. 2등이 홍준표 시장, 네. 3등이 오세훈 시장, 뭐 이런 순으로 나와요. 4등 한동훈 전 대표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가만 놓고 보면 이게 연장자 순이에요. 그래요? 나이 순인가요? 그 나이 순이에요. 김문수 장관이 제일 많고 네. 51년생이에요. 그럼 한덕수 총리를 이길 근데 사람이군요. 김문수를 나이로 이길 사람은 한덕수 총리밖에 없어. 거기는 40년대생이야. 40년대생. 신박한 논리다, 네. 진짜. 그래서 김문수 장관보다 2살인가 엉아예요. 네. 한덕수 총리가. 그렇군요. 그래서 유력하게 부상하는 거 아닐까? 아니 근데 김문수 장관은 왜 아니고 한덕수 총리는 왜 윤 부부가 찍은 거예요? 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왜 김문수 장관은 아닌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을 약간 버겁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 김문수 장관이 네. 장관하거나 아직까지는 그랬지만 본인이 대선 후보가 정말 되고 나중에 당권을 접수하게 되면 사실은 2017년 대선 때부터의 트렌드잖아요. 최근까지. 대선 출마했다가 당선이 안 되고 실패하더라도 바로 이어지는 전당대회 그냥 대선 출마했던 그 탄력으로 당권을 접수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인데 네. 김문수 장관이 당권을 접수하게 되면 과연 자기네 부탁을 들어줄까? 자기 말을 들을까? 버겁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 친윤 쪽이나 이쪽에서 얘기 들은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김문수를 자기 쪽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쪽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라인.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게 뭐 자기보다 나이가 김용현도 1년 선배지만은 완전 입안에 혀처럼 굴었잖아요. 네네. 다 그런 사람들만 김문수는 껄끄러운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 보기에도 김문수는 약간 뭐 표현이 이런데 찐광기거든 거기는. 자기가 보기에는 찐광기야 여기는. 한국 사람 언제 우리가 한국 국적이 있었나요? 우린 다 일본 사람이었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찐광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통제도 잘 안 되고 네. 좀 거리감이 있다.